한동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 집값이 왜 다시 오르느냐? 경제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6월까지는 서울 집값이 매우 완만하지만 하락세는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7월 들어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인하죠. 7월 18일 날 전격 금리 인하한 이후에 상승세 돌아섰는데 통계를 보면은 이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변동률이에요.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6월까지는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다 7월 들어서 상승으로 돌아섰죠. 7월 18일 기준 금리 인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기 심리가 이제 강하게 살아난 거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때문에 상승세 보인다.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4년 6개월 후인 2019년 1월에 8억 1천만 원이 됐으니까 무려 65%가 폭등한 거예요. 그 이후에 약간 하락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상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리 인하 이후에 좀 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주택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보려면 수요와 공급 상황을 봐야죠. 이 경제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다시는 상식이잖아요. 이제 서울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해요. 통계가 발표되는 수치만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먼저 공급을 보겠습니다. 공급은 심플하죠. 주택 건설이 바로 이제 공급이잖아요. 그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 주택업무 편람 374쪽을 보면 지역별 주택 건설 실적이 나옵니다. 서울이 2016년 74,739채가 건설됐고요. 2017년은 113,131채로 상당폭 증가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65,751채로 거의 절반으로 급감을 합니다. 근데 이 건설 실적 수치에는 오래돼서 낡은 집 헐고 새로 건축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공급된 주택은 이 수치 절반이 안 될 겁니다. 주택 멸실 통계를 별도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설 수치 절반이 시장에 공급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주택 공급이 2016년에는 3.7만, 17년은 5.7만, 2018년은 3.3만 채가 시장에 신규로 공급이 된 겁니다. 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공급하고 달리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가령 라이프 사이클상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결혼하고 가족 생기고 직장 안정되고 이러면 이제 내 집 마련하려는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기죠. 거기다가 40대 이후에도 집 없는 사람 중에서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또 내 집 구입하려는 수요가 생겨요. 이제 이런 것들은 실수요죠. 실수요 말고 투기 수요도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 노리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이 투기 수요 중에서 한 가지 수요가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업자 임대주택 등록 수요입니다. 서울 임대주택 등록 수치는 별도로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추산을 해봤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통계들을 가지고 추산을 해봤더니 서울 지역 임대주택 등록이 2016년에 7만 5천, 2017년은 7만 1천, 2018년은 14만 2천으로 2017년의 정확히 2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 서울 주택시장에서 이 통계가 발표되는 수치만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추산을 해봤는데 이 수치들을 가지고 수요 공급을 비교해보면 실로 경악할 만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서울 지역의 주택 수요와 공급인데요.
실수요는 다 빠져있는 수치예요. 투기 수요 중에서도 일부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 수요만 가지고 수요를 구성을 했는데도 2016년의 경우에 수요가 공급의 2배입니다. 2017년은 공급이 상당폭 증가했어요. 그래도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칩니다. 2018년을 보시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공급의 4배가 넘습니다. 신규 건설에서 주택시장에 공급된 주택이 약 3만 3천 채인데 임대사업자가 그 물량 다 싹쓸이 했죠. 그러고도 10만 9천 채가 부족해요. 기존 주택 매물로 나온 것까지 임대사업자들이 싹 걷어간 거죠. 집값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폭등을 안 하면 이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임대주택 등록 수요 말고도 주택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투기 수요도 있고 30대, 40대의 실수요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실수요자들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내 집 마련을 거의 못했을 겁니다. 임대사업자의 수요만 해도 신규 공급 물량을 몇 배 초과를 했기 때문에 내 집을 구입할 수급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사야겠다는 사람은 폭등한 가격에 주택 구입을 일부 했겠지만 대다수는 내 집 마련 못한 상황으로 2019년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요들이 엄청난 대기 물량으로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이 완전히 깨져 있었는데 그런 깨진 상황이 2019년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요인만 튀어나와도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상승세로 쉽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구조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이 정도 폭등을 하면 매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했으니까 그 시세 차익을 현금화하려는 욕구가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근데 매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이 3년간 29만 채였죠. 거기서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차익이 발생했을 텐데 거기서도 매물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임대사업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세금 혜택 주면서 정부가 그 반대 조건으로 내건 것이 8년간 매도 금지예요. 8년 이전에 매도하면 엄청난 세금 혜택 중에 일부를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을 한 겁니다. 수요는 실수요에다가 투기 수요에다가 또 임대사업자 주택 수요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공급은 거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의 매물도 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정책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 그 결자 해지란 말이 있잖아요. 잘못된 정책을 폐지를 하면 됩니다. 그 잘못된 정책을 집행한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를 하면 3년 동안 서울에서 매집해서 임대주택 등록한 29만 채의 상당수가 매물로 처리되고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해결책이에요. 저는 이 정부와 여당이 이 서울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하게 이 세금 특혜 폐지를 하는 정책을 실행해 주길 기대한다. 이 말로 오늘 방송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